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반복문은 어떻게 사용하냐? 제가 int i는 1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if는 그냥 조건물이죠. 그죠? i는 10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i를 출력을 해볼 건데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코드를 봤을 때 i가 1이라 했을 때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이죠. 그죠? i가 1이니까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1 출력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1이 증가될 테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본인의 그 내용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물을 출력해주고 끝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 이상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1이 증가됐다 하더라도 1만 딱 깔끔하게 출력해주고 조건문은 뭐예요? 종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난다. 그런데 조건문 말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는데 이 포맷은 똑같습니다. if 대신에 여러분들 뭐라고만 적어주면 되냐면 while이라고 적어주는 게 끝이에요. 자, if 대신에 while이라고 적어주는 게 끝입니다. 자, while 뜻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된다는 거예요. 즉,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가 1일 때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i가 1일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니까 true니까 1 출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뭐예요?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 거예요? 그죠? 1씩 증가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줄임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다? i 플러스는 1. 그 다음에 얘를 더 줄였으면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데, 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복문은 어떻게 실행되냐면, 조건식이 참이면 해당 결과를 출력해주고,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키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2일 때. 왜? i가 처음에는 최초의 i는 뭐예요? 최초의 i는 뭐죠? 1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2가 되죠. 그럼 2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조건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 참인가요? 그렇죠. 참이죠. 그러니까 참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 2를 출력해줍니다. 그러면 2에서 뭐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러면 3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러면 3을 또 출력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때 또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3에서 뭐가 돼요? 4가 돼서 4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10까지 가겠죠. 그럼 10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러면 10일 때 참이기 때문에 10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10에서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11이 되겠죠. 그러면 11일 땐 참인가요? 아니죠. 즉, 반복문은 조건식이 거짓이면 종료됩니다. 반복문은 조건식이 즉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정말로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는지 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1부터 10까지 깔끔하게. 자,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려면 그 SOT 요거 시스템하고 프린트LN을 몇 번 썼어야 됐어요? 10번 썼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드 몇 줄 썼어요? 5줄 썼죠? 그 5줄 만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여튼간에 지금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할 때 조건식이 언제인 경우에 종료된다고요?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 했죠. 자,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주고, 즉 11일 때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종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반복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i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i의 값. 자, 그러면 이때 i 값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11 나와요. 11. 보이시나요? 11. 왜? 이때 조건식이 이제 참이면서 계속 이제 실행되다가 i가 11이 되면서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때 i 값을 출력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11이 나오는 거다. 즉, 반복문은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뭐한다?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은 조건문과 달리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요 조건식 있잖아요. 요 조건식. 요 조건식은 몇 번 실행됐을까요?
그렇죠. 11번 실행된 거죠. 왜? 1부터 10까지 참인 경우 한 번, 실행됐죠? 그 다음에 11일 때 체크했더니 거짓이니까 총 몇 번? 11번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몇 번 실행된 거예요? 그렇죠. 10번 실행된 겁니다. 조건식은 11번 실행된 거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총 10번 실행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t i를 뭐라고 하냐면 시작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시작값이랄까요? 내가 몇부터 출력을 시작하겠다? 1부터. 그러면 제가 이걸 5로 바꿨어요. 그럼 몇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5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자, 보이죠? 5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시작값을 여러분들이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출력하는 그 시작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값이라 부르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끝값이겠죠. 왜? 몇으로 끝나겠다? 그쵸, 10으로 끝나겠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몇으로 끝날까요? 그렇죠. 9로 끝나는 거예요. 9. 9로 지금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지만 지금은 1부터 몇 가지? 10까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걸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끝값이 몇인 거예요? 그쵸, 100인 거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폭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보폭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게 되면 목적지로 다다르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당연히 빠르겠죠. 그죠? 여러분이 종종 걸음 가는 것과 큰 걸음으로 가는 것 중에 뭐가 더 빨라요? 큰 걸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현재 얘는 보폭이 제일 좁죠? 1씩 증가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2씩 증가시키겠다. 그럼 뭐 나온대? 뭐 나오는 거예요? 13579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3이라 썼어요. 그럼 뭐 나오고 있어요? 1470 나오는 거고. 4라 했어요? 159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폭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가 스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출력 형태를 조금씩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폭이라는 거예요. 그럼 1씩 증가시키면 당연히 1부터 10까지 증가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아까 조건식이 언제 실행된다 했죠? 반복문이 언제 실행된다고요? 조건식이 뭐일 때? true인 경우에만, 참일 때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지금 int i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런데 반복문이 언제 빠져나와야 돼요? 그쵸, false인 경우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거 무한 루프예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1만 계속 나오는 거. 이때 이거 재빨리 꺼줘야 됩니다. 이거 안 꺼주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튕겨요. 꽉 차가지고 계속 무한 루프에 갇히다 보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튕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요 보폭을 안 쓰는 거예요. 요 증감연산식을 안 써가지고 증가가 안 돼가지고 무한 루프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루프를 반드시 무한 루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 증감연산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1부터 10까지 출력해보는 걸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역순으로 출력해보는 거 해볼게요. 역순으로. 역순이라는 건 뭐예요? 10부터 1까지 출력해보는 거 해볼 건데, 요거를 다 J로 바꿔보겠습니다. J.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단순히 그냥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 앞에 쓴 거랑 다를 게 없죠? 근데 10부터 1까지 출력하려면 시작값을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10으로 둬야죠. 그러면 끝값은 뭘로? 1로 둬야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짜게 되면 얘 실행돼야 안 돼요. 그렇죠, 1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거짓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꺽쇠를 어떻게? 왼쪽으로 돌려야죠. 그죠? 자, 그러면 10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변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10에서 1로 가까워지려면 1씩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씩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소가 돼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코드 어떻게 썼어요? 증가되겠죠. 실행해보면 이것 또한 무한 루프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 루프에 안 갇히려면 1씩 감소돼야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바꿔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10부터 1씩 감소되면서 역순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식이 뭐다?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문은 조건식이 뭐다? false인 경우에 종료된다. 그래서 이걸 시작값이라 하고 얘를 끝값이라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보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값을 뭘로 세팅하고 끝값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수열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순도 마찬가지예요. 역순으로 출력할 때도 여러분들이 시작값을 어떻게 끝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중요한 거는 요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증감연산식 빼먹으면 여러분들이 요 조건식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감연산식을 작성하는 거를 잊지 마셔라. 자, 이게 바로 뭐다? 반복문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